예, 훈더맨입니다. 드디어 홈페이지도 만들고 회사 시작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대충 하는 게 싫었고 준비가 길어진 만큼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가 처음 호주 왔을 때 좀 정착할 때 힘든 시간을 좀 많이 겪었어요. 정보도 없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좀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유튜브도 시작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호주 온 지 6년이 돼 가는데 쭉 저는 외국인 회사만 다녔어요. 그러면서 경험하고 노하우가 엄청 쌓였어요.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호주인들하고 영어권 국가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저 혼자 아시아인이에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니다. 쉽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뭐 도전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민자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급여나 뭐 복지도 좋고 이러니까 화낼 일도 많이 없고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이었으면 이제 유튜브 할 생각을 못 했을 텐데, 호주라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뭐 일자리 정보 공유도 하고 뭐 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국인 친구들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거야. 아, 그래도 내가 나쁘지 않게 생활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정보를 좀 더 공유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또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딱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일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뭘 해야 되지? 뭐가 제일 중요하지? 그런 걸 좀 빠르게 꿰뚫어 보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든 어떤 뭐 곳이든 가든 간에 한번 싹 이렇게 둘러보고 파악을 하고 뭐 내 나름대로 빠르게 정리해서 플랜을 짜고 탁탁 실행해가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라는 사회에서 좀 자리 잡아가면서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기술자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넘어오시고 호주에 잘 정착을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커뮤니티도 잘 만들어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잘 뭉쳐요. 근데 한국만 좀 따로국밥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 뭉쳐서 일도 잘하고 하는데 한국만 개인 플레이라 가지고 좀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해본 사람이 잘 안다고,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오시면 한국 분들도 다 같이 좀 정보도 공유하고 도와가면서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댓글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메일 보내고 통화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거에 답변하면 다음 상대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댓글 남기고 이메일하고 이런 거는 단편적인 대답밖에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 도움으로 인해서 호주를 넘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정보지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실한 도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은 반복되는 질문이나 영상에 있는 거나 아니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질문들은 제가 그냥 단답형으로 짧게 끝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질난 서비스를 위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좀 바꿀 예정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회사는 호주를 오고 싶어 하는 분들, 기술자분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런 기술자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빚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기술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스폰서 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진행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플랜을 짜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 뒷일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조건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경력 및 학위 조건을 확인하고 상담 신청을 내가 된다 싶으면 하고, 아니면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진짜로 상담 후에 내가 이제 호주로 가고 싶다,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서류 준비, 그 다음에 영어 준비, 어떻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플랜을 짜고 이런 거를 싹 다 처음부터 준비를 쫙 저랑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받아서 오는 것까지 전부 다 오고 나서 뒤에 일까지 어떻게 가는지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전부 다 플랜을 짜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비자 진행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비자 관련 상담 뭐 진행은 이민 법무사님께 제가 통으로 넘겨드리면 그분께서 직접 하실 거예요. 저는 비자 상담하고 뭐 이런 일체 하지 않고 다른 컨설팅 그 다음에 기술자로 자리 잡는 거 그런 거 에 대해서 이제 쭉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고 쭉 함께 해가는 과정을 같이 할 겁니다. 호주에서 기술자분들이 받는 대우를 최대한 똑같이 받을 수 있게 제가 조건을 맞춰서 회사랑 계약을 할 거고요. 다른 것들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다 회사하고 딜을 볼 예정이에요. 스폰서 비자 받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술자로 올바른 회사를 찾고 그 다음에 자기 길을 찾아가고 그런 것도 나중에 더 중요해요. 그런 플랜까지 단기 플랜부터 장기 플랜까지 꽉 채워서 제가 다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걸 잡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작업복 입고 좀 식당 가기가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편견도 없고 좀 자유롭고 정말 가치도 인정받고 좀 노력한 보람도 있고 그런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쉽지만 더 이상 무료 상담은 없습니다. 짧게 답변하고 끝내고 정말 오셔야 되는 분들에게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말 오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상담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자격 조건을 이제 보고 판단하고 필요 이제 하면은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는 거고 상담을 받고 나서 호주로 가는 컨설팅을 받고 호주에 정착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제 진행을 쭉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지원하고 나서는 호주에 오기 위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거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궁금한 거는 모든 걸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더라도 해결책을 찾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호주에 올 때 오고 나서도 의문점이 없게 그렇게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가진 정보하고 경험을 토대로 시간을 최소화해서 단기간에 호주에서 스폰서 비자를 받고 새 출발을 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호주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스폰서 비자가 절대 쉽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운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른데 오셔서 정말 금방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호주 법도 맞아야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시기가 잘 맞아야 돼요. 스폰서 비자가 막 입맛대로 구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운에 따라서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호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구해서 오는 거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 사람을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구인하는 건데 먼저 데리고 와서 시작하는 거라서 채용하는 회사도 그렇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둘 다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중간에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해서 둘 다 좋은 인재를 구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상담을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고 원하시면 이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받고 스폰서 비자 해줄 회사를 찾아서 스폰서 비자를 받아들이고 오시고 와서 안내해드리고 정착하는 것까지 싹 도와드릴 겁니다. 과정이 그렇게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컨설팅 계약을 맺으시면 상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비를 내고 그냥 끝내시는 분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컨설팅 계약을 맺으시는 분은 컨설팅 계약에 상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제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담비가 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오시는 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란하고 댓글에 홈페이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자격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상담을 그냥 진행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나는 정말 컨설팅 계약을 맺고 호주로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기를 둘러보시고 여기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 전기, 배관, 에어컨 이 좋은 직종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이 직종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 있는 직종들은 호주에서 쉽게 허락을 안 해줘요. 프로세스가 좀 달라요. 이 세 가지는 스폰서 비자 받기 전에 갖춰야 될 조건이 제가 영상에 올린 제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인터뷰 보고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패스 통과하면 짧은 코스를 테이프나 이런 데 가서 듣고 6개월짜리 또 마지막 실기 필기시험을 보고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이게 또 실패할 리스크도 크고요. 이제 오실 분들은 단단히 마음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은 쉽게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시간을 많이 들이고 리스크를 많이 안고 시작을 했어요. 저랑 똑같이 이제 그런 각오를 하실 분들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폰서 비자 역시도 전기, 배관, 에어컨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반적인 다른 직종들, 건설 현장의 직업들, 목수, 용접, 페인팅, 타일 이런 직업들은 비교적 쉬워요. 특히 목수가 일자리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목수분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학위하고 경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경력입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용접, 목수, 타일 이런 것들은 학위 플러스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위가 없으면 경력 2년을 이제 호주에 가지고 오면 그거를 서티로 바꿔드립니다. 그럼 이제 서티 플러스 경력 2년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경력 2년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력 2년만 있으셔도 그 아까 말한 그런 직종들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RPL 제도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력을 호주 학위로 바꿔주는 제도예요. 인터뷰도 따로 없고 실기도 없고 필기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냥 서류로만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IELTS 5점이 있으셔야 되고요. 다른 공인 영어 점수 PT나 이런 걸로 치셔도 됩니다. 그 영어 점수가 필수고요. 그래야 스폰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45세까지 영주권 비자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대 중반? 늦어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30대 초반이 제일 좋고 나중에 딜레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30대 초중반에는 지원을 해주셔야 영주권까지 쭉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30대 중반은 해야 되고 30대 후반은 너무 늦어요. 촉박해요. 나중에 딜레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나이는 30대 초중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좀 힘든데 학위 2년 플러스 경력 4년이에요. 전기도 사실은 학위 없이도 되는데 경력이 대신 6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청하는 기간마다 조금 6년, 7년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한 6년 정도 있으셔야 되고 제가 평소에 학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영어 인터뷰를 봐야 되고 필기를 봐야 되고 실기를 봐야 되는데 베이스가 없고 일만 하신 분들은 그걸 통과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절연저항하는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보시오. Y델타 모타 회로도 그려보시오. 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설명해 보시오. 그 다음에 기타 이론들 이런 거 설명할 때 답변을 못해요. 지금 바로 1초 만에 생각이 나셨어요?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도 힘든데 영어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일도 오래 했는데도 영어로 하니까 그게 막 헷갈리고 많이 틀리고 막 그랬어요.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실패 확률도 너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어도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위 받고 경력 있고 자격증 따고 이런 저도 너무 힘든데 IELTS 6점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벅차더라고. 근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되긴 됩니다. 대신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시험도 몇 번 쳐야 될 수도 있고 시험 비용도 싸지가 않아요. 제가 했을 때 서류 테스트, 서류 진행하고 인터뷰 보는데 200~300만원, 필기 시험 200~300만원, 실기 시험 한 300만원, 그렇게 돈이 10만원, 20만원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실패하면 또 실기 필기 또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돈도 그렇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힘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가능은 합니다. 똑같이 스폰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 점수는 5점 있어야 되고 영주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6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는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좀 30대 초중반. 전기는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아까 말했듯이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게 스폰서 비자 조건이고요. 스폰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을 때는 또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때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민 법무사님이 저랑 계약을 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6개월 뒤에 1년 뒤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법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딱 기본만 알고 준비를 해가면서 수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전문가가 계속 상담을 받게끔 도와드릴 거고 그분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떤가요? 들었을 때 좀 힘들어 보이시죠? 예. 그냥 들었을 때는 막막한데 저랑 함께 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하기 전에는 정말 높은 산같이 보이는데 하고 나면 정말 쭉쭉 나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굳은 마음만 있으면 저만 따라오시면 제가 성공의 길까지 쭉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서울에 사는 홍길동인데 저도 될까요? 내가 신이냐? 그게 되겠니? 내가 알겠니? 그거를 이름하고 사는 지역만 가지고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셔야 상담할 때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신청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질문 사항들에 최대한 길고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삼가를 해주세요. 단타치기를 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경력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뭐 60세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래도 안 됩니까? 예,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호주 법이 안 됩니다.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한 조건 안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억지로 절대 진행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로 다 진행을 할 거예요. 정리를 하면 호주 오고 싶은 사람들 자격조건 확인하고 안 되면 자격조건 채워서 오고 되면은 상담 신청하고 상담 신청해서 될 것 같다 뭔가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컨설팅 받고 그 다음에 컨설팅 받고 준비 다 끝내면 호주 회사 컨택하면 대기하다가 제가 찾아서 연결 딱 해드리면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은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부 다 쭉 그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준비를 마치고 회사를 컨택을 한다 했는데 제가 회사 컨택을 미리 해봤어요. 근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네가 지금 준비된 인원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얼만큼의 인원을 제공할 수 있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봐요. 모든 회사가.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한 달 뒤에 목수 10명 보내라, 그게 와집니까? 아니, 올 수가 없어요. 서류 준비, 영어 점수 준비, 그 다음에 컨설팅 받고 플랜 짜고 제가 막 상담하고 이렇게 오는데 벌써 그것만 해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컨택을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지원자를 다 받아놓고 회사에 내가 이만큼 정말 좋은 인원들이 있다, 그리고 회사 컨택에서 딜을 맺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게 이게 순서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아는 회사 위주로 좀 컨택할 수 있는 회사 위주로 다녔던 회사, 그런 회사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 딱 되면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 회사들하고 전부 접촉을 직접 해서 좋은 계약 조건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회사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막 회사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최소 연봉 7천만 원 왔다 갔다는 무조건 맞출 거예요. 그게 호주 이제 기술자들 받는 금액이에요. 7천만 원 안팎으로 그렇게 연봉을 세팅을 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할 겁니다. 저는 한국 분들이 오셔서 정말 여기 있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더 철저히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게 최저 금액이지 그보다 물론 더 높은 금액으로 딜을 할 거고, 안 됐을 때 최소 금액이 7천만 원 언저리로 딜을 할 거예요. 한국에서 요새 기술자들이 뭐 유튜브 보면 25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를 받는다는 말이 많지만은 경력 2년, 3년, 5년 이 정도로 연봉 7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아무리 기술자 대우가 좋아졌다 해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연봉 7천만 원, 경력 뭐
2, 3년에서 5년 그 정도로는 연봉 7천이 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맞춰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좀 규모가 있고 프로젝트가 좀 많이 진행되는 그런 곳에 연결을 다 해드릴 거예요. 뭐 조그만 회사, 뭐 왔다 갔다 하는 회사, 그런 회사 말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오셨을 때는 6개월 정도 워킹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이상한 놈이 아니다 그랬을 때 스폰서 비자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4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고, 4년 중에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때 IELTS 6점을 준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 기간이 이제 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전에 그냥 데리고 왔더니 스폰서 비자가 일하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오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고, 갑자기, 그리고 뭐 술 마시고 안 나오고, 일을 얘기했던 것보다 너무 못하고 회사에 적응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이제 적당히 지켜본 다음에 비자를, 이제 스폰서 비자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스탠다드가 굉장히 낮아요. 한국에서 일하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스폰서 비자 받는 애들을 봤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출근만 계속하고 그냥 하라는 일 계속하고 회사하고 마찰없고 동료하고 마찰없고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상한 놈이 아닌가를 판별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인들은 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가뿐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가 한국이 기준을 했을 때 너무 낮아요. 그래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할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호주 회사 입장에서 왜 스폰서 비자를 주면서 데리고 오려고 하겠어요? 회사의 주목적은 수입원이에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와서 그만두고 계속 들어왔다 그만두고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죠. 기술자가 와서 좀 더 오랜 시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스폰서 비자를 주면 그 기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돈이 더 들어가도 시간이 걸려도 리스크가 있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자를, 스폰서 비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이 돈 들여서 했는데 날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주변에 스폰서 비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경우 전혀, 너무 이제 악질이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를 추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6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 열심히 안 하고 뭐 다 그만두고 이러면 리스크 누가 감당하겠어요? 구직하는 입장, 구하는 입장, 저는 중간 입장에 있고 제가 결국 그걸 책임을 또 다 져야 돼요. 저도 그래서 서류를 잘 검토하고 상담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없게끔 최대한 할 거고, 회사하고도 컨택을 계속하고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쭉 열심히만 일만 하시면 돼요. 회사에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컨설팅을 하고 계획을 짤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제가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한국에서도 오래 일하고 호주에서도 나름 오래 일하고, 그래서 양쪽의 문화를 다 알고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해야 뭐 대우를 받고 잘하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노하우를 토대로 제가 잘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시게 되면 다른 기초 교육도 할 생각이에요. 오시면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화가 달라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상황들, 그리고 꿀팁,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 거 따로 교육을 해서 이제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교육,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시험 칠 때도요, 이거 틀리면 몇 점 감점, 이거 틀리면 몇 점 감점. 근데 안전 관련해서 뭐 접지 이런 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탈락이에요. 끝이에요, 시험. 회사도 마찬가지로 안전 이거 하지 마라 진짜 중요하다 했는데 위반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퇴사해요.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변명도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그걸 위반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페널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숙지하시고 가시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이제 대기업 큰 현장의 안전교육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료들을 제가 모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는 안전교육을 받으면 호주의 그 어떤 회사 가도 했던 거지. 아, 이거 내가 전에 봤던 그 내용이네.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어떤 곳에 가도 이거보다 더 많이 하지 않게끔 교육을 충분히 해드릴 거예요. 그걸 갖고 가면 이제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이게 영어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막 듣는 거하고 내가 모든 정보를 아는데 그걸 영어 딱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게 대부분 내가 무시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이거 뭐라 했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다 받으시면 진짜 취업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호주 괜히 왔네, 여기가 나랑 맞나,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만 다 제거해도 적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싹 다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이제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받고 나면 호주 정착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정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 함께 할 예정이에요.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정착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고 운전면허는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그쪽 회사로는 어떻게 넘어가고 렌트는 어떻게 하면 막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오시면 그냥 설명대로 하시면 쭉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모든 걸 함께 해 나갈 거예요. 다른 회사를 알아보니까 회사랑 연결해주면 끝. 네가 회사랑 얘기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영어로 회사하고 다 물어보고 딜을 하고, 그리고 호주에선 친절하지 않아서 되게 막 깔끔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그냥 비전공자들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한두 명만 이렇게 대충 찾아서 주는 거라 저같이 직접 경험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양쪽 문화를 다 알고 그러고 이제 준비 과정도 다 도와드리고 하는 거랑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랑은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해본 놈이 안다고 제 경험을 그대로 녹여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불편함들을 쭉 해결하고 전부 보완해서 컨설팅하고 플랜 짜고 그렇게 쭉 이제 나갈 겁니다. 초반에는 단기 플랜부터 딱딱딱 해서 그게 다 포함돼서 장기 플랜까지 연결되게끔 그렇게 플랜을 쫙 짤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폰서 비자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스폰서만 비자만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또 따로 이거 준비하면 그게 아니라 이걸 준비하면서 연결되게끔 스무스하게 쫙 계속 플랜을 짜드릴 거예요. 스폰서 비자 받고 영주권 받고도 계속 제가 컨택하고 이런 거를 쭉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같이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이제 문화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호주가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영상으로 차마 다 담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완전 노다지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이하고 진짜 시간이 정말 제 발목을 이렇게 잡을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호주가 오셔서 정착하면 정말 좋은 도시예요. 살기 좋은 곳이니까 한번 진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자격 조건이 되고 굳은 의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해보고 주위 사람을 직접 보고 한 얘기예요. 자격이 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돼요? 한국에선 자격이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확실히 그 점이 달라요. 좋은 학위, 좋은 학점, 그다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취업을 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할 수 있는 게 한국 사회에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민자들도 언어도 잘 안 되는데 대충 그냥 비비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학위가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서 기술자 대우를 받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냥 그렇게 적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여기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중간에 조금 돌아가고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하고 같이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준비하고 하면 진짜 실패는 없습니다.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몇 달 동안 정보를 찾고 막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 만나면 10초 만에 해결돼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시간 낭비를 했어요. 몇 달 낭비한 것 때문에 시험도 딜레이 되고, 또 시험 파스도 늦게 했죠. 그리고 그 시험 파스 때문에 코스 등록 기간도 놓쳤어요. 2주를 놓쳤는데, 말이 2주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니까 수업 2번을 놓쳤는데, 뭐 출석 체크하고 수업 안내밖에 안 했대요. 그런데도 좀 늦어도 들어가면 안 되냐, 좀 부탁한다니까, 늦어서 안 된다, 6개월 뒤에 다음 텀을 지원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딜레이 됐죠. 근데 또 코비드가 터져서 또 6개월짜리가 1년 넘게 넘어가고, 이거 뭐 서티도 늦게 발급되고 이래서 1년 반 넘게 이게 막 눈덩이처럼 막 부풀려져서 1년 반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여기는 시스템이 달라요. 여기서 딜레이 하면 뒤에 노력해서 이거를 메꾸고 막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게 늦춰지면 뒤에도 늦춰지고, 이게 커지고 또 커지고, 앞에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 번 밀리면 그냥 끝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이 밀려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반 동안 제가 큰 회사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지식도 쌓고 이러면은 지금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요? 그리고 연봉도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1년 반 동안 금액적으로도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손해를 본 거죠. 단순히 지식하고 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이제 정보하고 플랜이 중요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하고 경험보다 저는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지금 제가 10대가 아니잖아요. 10대면 괜찮지. 그 1년 6개월, 뭐 2년 6개월 근데 지금 40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진짜로. 사람 만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그냥 하루 낭비하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플랜 잘 짜고 계획을 잘 짜고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그걸 느끼고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때문에 더 정보도 캐고 지금 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수해 드릴게요. 컨설팅을 딱 시작한 뒤부터는 걱정 싹 붙들어 매시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자로서 만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이제 해외에서 보내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설명은 대충 이 정도로 끝이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영상을 따로 남기든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께 좀 퍼뜨려 주세요. 공유를 해 주셔서 다른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많은 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